제가 생각하는 서울 수도권, 이제 앞으로 서울 수도권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지방 도시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이 됐고 그동안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말고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과거와 다르게 전세가는 그대로 있거나 유지되거나 아니면 소폭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독자적으로 점프업한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원래는 이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저는 좀 헷갈렸어요. 올해 초에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시나리오일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서울 수도권의 사이클을 보면 2008년부터 12년, 3년, 4년 요때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전세가는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방 압력을 계속 준 거예요. 즉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보통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이 다를지 말지를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긴가민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왜?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다. 이번 상승장을 다 봤고 다 공부를 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것이다. 정보가 너무 빠르다. 옛날엔 단톡방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오른다 그러면 다 단톡방에 들어와 있고 그 정보들이 다 돌기 때문에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전세가가 밀어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격만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면 반등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매매가는 독자적으로 점프업한다. 근데 사실 1, 2월에 그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전세가는 여전히 내려가고 있는데 매매가가 반등했었죠.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1, 2월 달에 지금 바닥 찍고 3월 달에 지금 높은 호가에서 매수자랑 매도자가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강의 시장에 있고 그다음 출판 시장에도 제가 이제 책을 내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시장을 선반영하는 데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 느껴요.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랬어도 어차피 다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갔구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 보세요. 예전에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거의 대부분이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식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아는데도 공부 안 하고 그냥 관심을 놔버리는구나. 지금이 싸다는 걸 아는데도 안 사는구나. 불안하니까. 심리가. 과거에 우리가 폭등장이 오고 폭락장이 오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됐던 게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연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전세가가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릴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았는데 요즘은 그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다시 정체되면서 이 분위기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전세가가 올라갈 때까지. 왜? 지금 전세가가 너무 낮은데 이미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서울 수도권은 한 사이클로 움직이고 급지에 따라 파도를 치고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파도를 치고 올라가는 더해서 플러스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시나리오가 맞다면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급지 공부, 임장.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많아지는 것. 이렇게 가면은 조금 급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 급하게 투자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 아직 전세가가 낮으니까.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릴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게 일단 두 번째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우리가 할 건 뭔가?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아까 시나리오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내가 1번을 예상했는데 2번처럼 갈 수도 있어. 그럼 그렇다고 틀렸다고 해가지고 내 투자가 망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예측보다는 대응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최대한 좋은 급지가 어딘지를 미리 공부해 놓는 것. 이게 첫 번째. 좋은 급지가 어디인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면 돼요. 급지의 가격을 이해하고 임장을 다니면서 내가 급지를 몸으로 체감하는 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돼요.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보니까.
자, 두 번째는 이걸 계속하면서 입지 좋은 신축을 매수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을 공부하시려면. 입지가 좋다라는 건 즉 좋은 급지를 찾는다라는 거니까 3-1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신축. 앞으로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신축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앞으로 신축으로 바뀔 애들이 별로 없어지는 것도 맞아요. 귀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구축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올 타이밍에서는 신축을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축, 요런 입지가 좋은데 걔가 신축이기까지 하네? 요런 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신축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청약, 분양권, 입주권 이거예요. 그럼 청약, 재건축, 재개발 요걸 보라는 거예요. 청약과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갭 투자 버저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걸 먼저 봐야 되는구나. 지금 이게 기회가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무조건 그냥 갭2로 먼저 사놓고 이걸 먼저 고려했는데 지금은 청약 규제 다 풀려있죠. 다주택자 청약 되잖아요. 그쵸? 분양권 어때요? 원래는 1년 이내에 팔면 70%, 2년 이내에 팔면 60% 때렸다가 지금 분양권도 지금 완화되기 직전이죠.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계류 중이지만 그거 되면 1년만 지나면 일반 과세로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사고 팔 수 있죠. 분양권 전매 제한 이제 해제되고 실거주음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분양권을 사고 싶어. 내가 분양권 좋은 거 아는데 신축이 좋은 거 아는데 비싸서 못 샀고 그 다음에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못 샀고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 안 샀어. 그런데 지금 그게 풀리고 있다고요. 그럼 굳이 내가 갭 끼고 사놓을 이유가 없죠. 왜?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갭 끼고 사놓는 시점은 언제? 아까 2번 시나리오에서 전세가가 붙는 그 시점. 근데 전세가가 붙는 시점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붙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은 갭 투할 때가 아니라 지방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청약 분양권 입주권을 살 때구나. 여기에 더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구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을 갈 때도 신축이 많아지는 곳들,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 큰 규모의 재건축 단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청약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상황상 그러면 갈아타기를 보실 때도 되도록이면 입지 좋은 신축을 갈아타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택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상황인지는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갈아타기를 하든 청약을 하든 분양권을 하든 입주권을 하든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다? 입지 좋은 신축이구나. 입지 좋은 신축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가장 갈 수 있는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신축. 일단 여기만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신축은 가격 비교 평가가 어렵잖아요. 신축은 가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변 단지의 가격들과 그 동네의 가격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크릿 브라더의 비교 평가 방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도 똑같이 비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